몇 주 전에 알레르기로 병원 다녀왔는데 순이 증상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증상이 보여가지고 혹시 모를 일이 있을까봐 급하게 다른 병원을 찾아가게 됐고 거기서 링원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자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관리를 더 잘해줬다면 그런 몹쓸 병에는 걸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매일 2번 소독을 하고 약을 먹이면서 그렇게 체크리스트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이는 몸이 안 좋아서인지 자기 옆에 계속 붙어 있어 달라고 계속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픈 몸으로 품을 찾는 순이를 보니까 가급적이면 옆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털이 더 이상 빠지는 부위가 확산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미 빠진 부위에서는 새 털이 나오지 않아서 회복이 더딜까봐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일주일 뒤에 곰팡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생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봄에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제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복잡했습니다. 원래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43살의 나이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니 처음에는 정말 다행스럽고 축하하는 마음도 컸어요. 근데 동시에 결혼의 현실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차라리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데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꾸만 걱정도 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저는 마냥 기뻐하지 못한 제 자신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축하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신이 못나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축하와 걱정이 겹쳤고 사람들 앞에 내가 두려웠고 동생 앞에 내가 또 미안했어요. 그것보다도 제가 못난 생각을 오랫동안 했던 것은 결혼식장에 모인 친척들과 부모님 지인들 앞에서 이혼 소식이 전해진다는 생각에 걱정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동생을 축하해줘야 할 자리에서 제 이혼 소식이 먼저 떠올려지면서 이 동생에 대한 축하보다는 걱정과 불안감이 자꾸만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제 배우자의 부재를 발견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혹은 어떤 질문을 던질지가 자꾸만 걱정이 됐어요. 가족 사진을 찍는 것도 막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올라서야 될지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친척들의 질문도 두려웠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요. 이제는 이유는 숨기지 않고 쿨하게 대처하고 앞으로 당당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결혼식이라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기자 그 자신감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 머릿속을 자꾸만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특별한 날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과 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동생을 위해서는 밝은 표정으로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제 자신에 대한 자책, 이 모든 게 복잡하게 뒤섞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 결혼식 당일을 맞이했을 때 저는 얼마나 당당해질 수 있을지 제 마음 한구석에 이혼 소식이 사라질 리가 없고 친척들의 눈빛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동생의 날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제 생각을 옭아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살을 빼야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투병 중에 제가 사촌의 결혼식에 혼자 참석을 했던 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당시에 저는 깊은 병으로 거동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바로 저희 결혼 생활이 파탄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저체중이었던 저를 봐왔던 친척들 앞에 갑자기 20kg나 찐 모습으로 제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그대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까운 사촌이라서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투병 중인 저를 감추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변해버린 제 모습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 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임신한 거 아니냐라면서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깊은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결혼 생활이 파탄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예민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생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그 기억들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는 친척들 앞에서 좀 그런 모습은 아픈 모습이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급하게 살을 빼는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살 빼는데 성공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목표에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66kg까지 찐 살을 60kg까지 빼는 것은 가능했는데 60kg 미만의 수치를 찍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전처럼 20kg가 한꺼번에 빠지는 거는 무리가 있고 6kg 정도 뺀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이번에 결혼식에는 부모님의 지인들은 모두 초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고는 지인분들을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유는 자식 넷을 시집장가 보내면서 네 번째 자식 결혼까지 손님들을 초대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몰 웨딩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주변 분들이 청첩장을 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스몰 웨딩이라서 사람을 초대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네 번째 자식 결혼하는데 조촐하게 하는 게 예의라면서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좋아하시던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게 단순히 예의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거든요. 저도 결혼식 전에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친척들에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차마 물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는 이미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면서 참석하는 가까운 친척분들께는 제 사정을 미리 다 얘기해 두신 것 같았어요. 제가 당황스러워할까봐 미리 준비를 해두신 거죠. 엄마는 미리 말을 건네두시고 제가 당황하지 않도록 조용히 길을 깔아두셨더라고요. 결혼식 날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렸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무렇지 않게 밝게 인사를 건네주셨거든요. 제가 곤란해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주셨고 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즐겁게 결혼식을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친척분들의 배려 속에서 동생의 특별한 날을 축하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축제로 만들고 싶다던 동생의 생각대로 정말 즐겁게 진행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무거운 마음이 모두 사라질 정도로요. 제가 걱정을 했던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사님이 각자 짝꿍 옆으로 서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손을 들면서 저는 혼잔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진사님이 그 순간 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모두 다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그럼 엄마 옆으로 가세요 하셔가지고 저는 엄마 옆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그 상황도 다들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상황으로 제가 가볍게 대하니까 하나의 이야기로 즐거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만 하던 그 순간을 직접 맞이해보니 깨닫게 됐어요. 정말 별거 아니었다는 걸요.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상황도 엄마와 함께 하니까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가족과 함께라면 그 어떤 상황도 그것이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배려 속에서 저는 마음 편히 결혼식을 즐길 수 있었고요. 신랑 신부가 준비한 노래와 춤을 보는데 정말 되게 로맨틱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순간을 두 사람이 평생을 기억하면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저의 한쪽에서는 끝나버린 관계에 대한 서류를 정리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결혼과 사랑이라는 것을 전면에 부정했던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사람을 행복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슬그머니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생에 저에게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